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소식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지난 3월 2일 각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했죠.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첫날부터 등교 수업이 이뤄졌는데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설렘과 함께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반이 적힌 이름표를 받아든 아이들. 설레는 표정으로 운동장에 모여듭니다. 좋아요. 입학하면 뭐 하고 싶어요, 이제? 공부하고 싶어요. 개학이 연기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1학기는 2일부터 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부모들은 등교 소식이 반갑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기초를 몰라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집에서도 가르치면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그래갖고 아직까지 한글을 거의 아마 받침 있는 걸 잘 모를 정도일 거예요. 이제는 괜찮겠죠. 뭐 괜찮겠죠 하고 살아야죠. 이겨내야죠. 올해 1학기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나머지 학년들의 등교 일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개학 후 2주 동안을 특별 모니터링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학교 방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원격 수업은 불가피한 상황. 인천시 교육청은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선 인터넷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트북과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오는 5월까지 모든 학교에 기가급 인터넷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모든 중고등학교에는 화상 수업용 스튜디오가 설치됩니다. 이제 내신 있는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또 학부모님들한테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학교, 달라진 수업, 이것을 우리 개학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그런 교육청의 과제로 선정을 하고, 등교 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1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학교 방역 관리와 원격 수업 내실화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올해 수원 광교에 마련된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도의회는 이전에 맞춰 새로운 비전도 제시했는데요.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올해 경기도의회 비전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한 경기도의회 장형국 의장은 올해를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법률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치분권의 새 역사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조직 구성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률안이어서 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법안 마련에 광역의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 개정 취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게 하는 일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의회의 조직 구성권 물론이고 그다음에 독립성, 예산 편성권 그리고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불균형입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간 물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과 경제 발전 편차에 따른 이질감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북부 분원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이라는 자존감을 심어주고 의회 회기 때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사회 의원 공동으로 직무 공간과 민원인 그다음에 상임위원 공용 공간 회의실까지도 이제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원격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구성안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같은 보완 작업을 거쳐서 이제 4월에는 설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500건이 넘는 감염병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했고 민간 역학조사관을 충원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이러스와 싸워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제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곧 다가올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신청사에서 이제 비대면 활동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걸맞는 대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과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 탐방을 통해 도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9월 말까지 신청사가 마련된 수원 광교로 이전을 마치고 새로운 광교 시대를 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3.1절 기념식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요청이 오더라도 당연히 거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쓰레기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절 기념 행사에 나선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특히 과거 대한독립 선언을 했던 것처럼 인천도 지난해 독립을 선언했다며 쓰레기 독립 선언이 그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겨우 쓰레기 문제 독립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쓰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리고 우리 인천시와 인천 시민에게는 그만큼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실한 일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약속한 상황. 하지만 현재까지 대체 매립지 조성 계획은 지지부진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체 매립지 조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해서 사용하자고 한다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들어 단호하게 거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대로 합시다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300만 시민 여러분의 하나된 힘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 종료를 천명한 인천시. 인천만의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을 실현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도심의 오랜 고민거리가 현대 첨단 기술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말 상용화를 알린 부천 로봇 주차 시스템 이야기인데요. 바야흐로 로봇이 주차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자동 운반 팔레트에 주차하고 나면 로봇이 하단에서 바닥면의 QR코드를 따라 이동한 뒤 정해진 곳에 주차를 마칩니다. 지능형 주차 로봇 시스템인 나르카의 완성형 모델. 국내 최초 주차 로봇입니다. 부천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2년 전부터 준비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최대한 주차 효율을 높이는, 특히 이제 건물 같은 데 지하 몇 층 이렇게 된 곳들 건축비도 대폭 낮출 수 있는 그런 효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그동안 테스트베드로 활용됐던 주차장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때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심사와 인증이 제한을 받기도 했던 주차 로봇. 마침내 지난해 10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부 승인을 거쳤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로봇 주차장에 대한 규제 내지 그런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우선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차면 10면을 시범 운영한 뒤 시민에 개방됩니다. 또 인천 부평 상습 주차난 지역에서도 올해 안에 주차 로봇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로봇 대상지는 굴포 먹거리타운 공원 부지. 인근을 모두 합쳐봤자 270여 개 주차면에 불과하지만 매번 더 많은 차량들이 붐비는 실정입니다.
평소 주차난을 앓고 있는 좁은 골목길입니다. 이곳에 올해 말까지 로봇 시스템이 들어서게 되면 일대 주차 면적이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안에 지하주차장 도면과 공사 비용에 관한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일반 자주주차장으로 설계 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은 약 40면이며 로봇 주차장으로 운영 시 약 60면이 주차 확보할 수 있어 약 20면의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천시는 내년 12월까지 심곡분동을 비롯해 충북 지역 등에도 실증 공간을 추가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세 번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천군이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군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유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온 만큼 꼭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철학입니다. 연천군이 3차 공공기관 유치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천군은 경기 북부 최전방 지역으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만큼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할 최적지라고 주장합니다. 또 접경 지역으로 각종 규제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인구는 줄고 경제는 낙후해 왔다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연천군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런 지역에 우리가 공공기관이 유치가 돼야 된다는 게 그런 하나의 목표가 있고요. 하나는 남북 교류 협력의 배후 도시로서 거점 도시 역할을 갖다 연천이 수행을 해내야 됩니다. 경기도의 3차 이전 공공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과 경기연구원 등 모두 7곳입니다. 이 가운데 연천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연천군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은통산업단지에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 내 우수한 바이오 산업 인력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쪽에는 우리가 바이오 산업 밸리를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업들도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예정이거든요. 연구 인력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원 그 인력이 좀 필요한 그런 곳이 경제투자과학진흥원입니다. 특히 대학교 하나 없는 연천군의 경제과학진흥원이 교육 인프라 확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다음 달에 있을 공모에 대비해 TF를 구성하고 유치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동부 접경 지역과 자연 보전 곤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달 중 공모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심사를 거쳐 5월경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요즘 배달 음식 많이 드시죠? 그런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쓴 양심 불량 배달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배달 전문 음식점입니다. 주방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간장과 식초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기다가 보관하셨어요? 그냥 뭐 버려야지 하면서 놔뒀던 게 그런 거죠. 이건 아예 그래서 나죠. 또 다른 음식점의 냉장고 안을 살펴보니 보관 기준이 냉장인 소시지가 냉동실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방법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야.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봐봐요. 냉장 보관이라고 돼 있어. 이처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배달 전문 음식점과 배달앱 인기업소 600곳을 수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발이 많이 된 것이 그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이 한 40사건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그 조리
판매할 목적으로 이제 보관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 이제 37건이고요. 도특사경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나 식품 제조 유통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수현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편의시설 스마트 앱을 선보입니다. 시설물에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오는 7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스마트 앱의 현장 조사요원으로 채용된 지체장애 1급 천성훈 씨. 방방곡곡 시설물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이용해보며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모인 점검 내용과 사진 자료들은 편의시설 스마트 앱 개발에 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면서 직장 간다는 게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던가 엘리베이터라던가 경사로라던가 그거 집중적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장애인 40명을 현장 조사요원으로 채용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이동약자에게 가까운 편의시설을 알려주는 편의시설 스마트 앱을 개발해 선보입니다. 편의시설 스마트 앱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 승강기 등의 유무와 찾아가는 길도 알 수 있는 기술로 오는 7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그리고 유모차 이용 가족 등의 시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소규모 민간 시설물 200여 곳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편의시설 스마트 앱 개발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와 점검 내용 입력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배달특급의 거래액이 35억 원을 넘어 출시 후 가장 높은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50%가 증가한 것이며 누적 거래액은 9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가입 회원은 3만 4천 명으로 1월에 비해 6천 명이 늘었고 재구매율도 63%로 전달에 비해 2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지역화폐 인천이음의 누적 거래액이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처음 시행된 인천이음은 실행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5조 73억 원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만 5,089억 원이 거래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1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천이음의 가입자 수는 약 142만 6,700명인데요. 이는 인천 지역 경제활동 인구의 85.6%, 주민등록 인구의 47.1%에 해당합니다. 김포시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일요일에는 낮 1시까지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던 선별진료소의 일요일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에서 낮 1시까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지난해 1월부터 휴일 없이 문을 열어온 데다가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 인력을 재배치한 점을 고려해 운영 시간을 이처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달 말까지 역전 근린공원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조성하고 4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을지대학교 병원에 위탁 접종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접종센터의 위치를 역전 근린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시는 장소만 변경됐을 뿐 접종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전 근린공원 접종센터는 설계를 마치고 3월 초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하는 가운데 조사 범위가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6곳에 포함되는 인천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부천시 등 기초지자체까지 넓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경인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